뇌졸중은 이제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투는 나라별로 좀 다른데요. 그래서 심장 마비, 마이오카디알 임팍과 이제 뇌에 이제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이제 헤모리직 스트로크하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로 나누어지고요. 사망 원인 1, 2등을 다투고 한 30%가 이제 사망을 하고 나머지 한 6, 70%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남습니다. 사회적인 버든이 엄청난 질환이고, 실제로 오커런스는 헤모리지 스트로크가 한 17%, 나머지가 이스케믹 스트로크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CT를 찍어서 헤모리지면 이제 다른 트랙으로 가고요. 이스케믹이면 이제 이게 이 막힌 데를 찾아서 뚫을 거냐, 놔둘 거냐, 이거를 선택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머전시 상황이고요. 주로 이제 자거나 화장실에서 이제 일을 보다가 스트로크가 생기고, 그러면 지금 알려진 바로는 4시간 반 이전에 병원에 오면 트롬볼라이시스나 혈전 용해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인데 4시간 반이 넘으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하면은 이제 오히려 헤모리지 스트로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환자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4시간 반 시술 전에 온셋, 내가 이제 언제 발병했는지 옆에서 누가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쓰러지는 거를 정확히 시간을 알고 병원에 4시간 반 이전에 왔을 때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뇌졸중 환자의 7% 정도만 시술을 받습니다. 혈전 용해술을요. 나머지는 추적 관찰입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반을, 근데 대부분 이제 자다가 일어나고 한 40%는 온셋 언클리어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온셋이 언제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4시간 반이라 그래도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이제 치료를 했을 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추적 관찰입니다. 근데 이제 4시간 반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고요. 한 50개의 이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페일입니다.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뇌졸중 자체가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질환이고, 온셋 언클리어 환자고, 특히 이제 경황 중에 옆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내가 시계 보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예측해서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보호자가 그걸 보고 있다 그래도 정확하지 않고, 또 아침에 흔들었는데 안 일어나시는 분을 이제 들쳐먹고 오는데 언제 뇌졸중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 게싱을 하는 거죠. 제 깨봤더니, 5시에 깨봤더니 안 일어나더라면 5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4시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실제로 온셋 언클리어인 환자 40%는 이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심각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크업 스트로크의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아주 초창기, 한 3시간에서 이게 DWI라는 이제 MRI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임팍이라고, 이미 세포가 죽어서 뇌세포가 다 터져 나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플레어라는 거는 이제 다른 MRI 조직인데 아주 초창기에는 DWI는 이렇게 하얀데 플레어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가 임팍인데 플레어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DWI도 하얗고 플레어도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이런 이제 DWI와 플레어 사이의 미스매치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이게 란셋 뉴럴로지라고 이제 굉장히 좋은 저널에서 이제 플레어 네거티브인 사람이 시간에 따라서 플레어 포지티브로 간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플레어에서 시간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3시간이나 4시간 반 이전에 정확히 DWI랑 플레어를 찍었는데 온셋이 언클리어 하면 이걸 가지고 게싱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사가 눈으로 이제 본 건데, 비주얼 어세스먼트를 한 건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게, 저희 병원에 이제 633명의 뇌졸중 환자를 시리즈로 와일드 타입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냥 기관 안에 있는 모든 뇌졸중을 받아서 400명은 트레이닝에 쓰고
190명은 테스트했었는데 기간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익스트라 밸리데이션을 한 거고, 뭐 수많은 익스클루전이나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영상에서 피처를 뽑은 다음에 학습을 시킨 거랑 테스트를 해서 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얼마나 정확히 온셋이 언클리어한 환자를 맞출 수 있는지를 체크한 거고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이제 심틈이 디텍션 됐고, 환자군은 이제 에이지, 섹스 다르고 뭐 미디언 타임 다른 뭐 이런 군을 저희가 와일드 타입으로 받아가지고 트레이닝 테스트에 썼고요. 숫자가 다른 건 아까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상이 이제 뭐 시저가 동반되는 뇌졸중은 MR 찍을 때 흔들리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뺀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이게 와일드 타입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이 히스토그램 분포, 이게 이제 뇌졸중의 온셋, 이거는 이제 온셋 클리어 환자입니다. 이게 물론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옆에 보호자가 보고 온셋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리포트 된 사람들을 저희가 긁었는데, 보면 이제 시간 히스토그램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1시간 반 이전에 이제 왔다는 거고요. 뭐 분단이니까요. 실제로 이제 꽤 지난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앞쪽 어울리 하이퍼 에큐트 상황이 많고요. 테스트셋은 이제 하이퍼 에큐트는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는 이제 전라도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이제 경상도 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병원의 응급 상황으로 MR을 찍기 때문에 특정 MRI를 가지고 이제 일관된 프로토콜로 찍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GE나 필립스나 지멘스 여러 장비로 나누어서 찍었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리얼 클리니컬 환경을 잘 이제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ADC에서 임팍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자동 알고리즘을 만들고, 영상에서. 왜 그러냐면 뇌졸중 환자가 실려오면 새벽에 실려옵니다. 그럼 새벽에 응급실에 뇌졸중 전문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같이 큰 병원도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해서 이제 시술을 할지 말지를 거기 있는 응급실에 이제 뇌졸중 비전문가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완전 자동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큰 화두고요. 그래서 임팍 부분을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이게 이제 ADC 맵이라고, 이게 디퓨전, 우어로 디퓨전, 아까 임팍이 생겨서 세포가 죽으면 이제 임팍이 다 터져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마커가 나오는데, 디퓨전에서 플레어에서도 약간 희끗하니까 시간이 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거를 이제 자른 다음에 요 두 개를 정합을 합니다. 영상이 이제 뭐 사람이 이제 MR 찍을 때 안 움직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걸 찍을 때도 몇 분 이상 걸리고 이제 환자가 움직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영상 정합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다 오버레이 하고요. MRI는 기본적으로 상대값, 콘트라스트만 보는 값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정상 브레인을 나눠가지고 하는 이렇게 레이쇼 맵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플레이어 영상값을 얻어가지고 이게 반대쪽에 정상 조직 대비 얼마나 밝아졌는지를 이제 보는 식으로 영상을 분석합니다. 임팍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CDF를 분석을 해서 이제 가장 미분이 잘 되는 점을 하면 이제 여기를, 요 까만 부분이 임팍인데 이 까만 부분을 가장 잘 자르는 알고리즘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정합하는 방법은 이제 ADC랑 플레이어를 정합을 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기법을 멀티모달로 써서 정합을 했고요. 레이쇼 맵은 이 미드 사지탈, 이게 이제 사람이 항상 MRI에서 똑바로 누워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미드 사지탈 라인을 정확히 찾아서 이미지를 얼라인한 다음에 이 평면을 기준으로 두 개를 접어가지고 한쪽에 임팍이 있는 부분과 반대쪽 정상 부분의 레이쇼를 해서 이게 얼마나 상대적으로 밝아졌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사람 눈이 보는 거랑 좀 비슷하게 보는 거고요. 이제 이런 정확기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정확기법을 해가지고 이제 양쪽의 차이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영상 피처에서 이제 뇌졸중이 얼마나 크냐, 어디에 생겼냐, 그리고 영상의 덴서티가 어떠냐, 텍스처 패턴이 어떠냐, 형상이 어떠냐, 이런 이제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뽑아서 이런 숫자를 자동으로 뽑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에 이제 요즘 딥러닝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제 뜨고 있지만 어쨌든 머신러닝이 이제 딥러닝이 아주 이제 좀 더 쉬운 버전이고, 작은 데이터에서는 이게 더 잘 돌아가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이제 4.5시간 이내냐 이후냐를 학습시키고 검사하는 겁니다. 아까 데이터셋을 우리 두 개로 쪼개잖아요. 전혀 다른 시기에
온 데이터셋을 6시간을 얼마나 맞추느냐 해서 이제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4시간 반, 4시간 이거에 대한 ROI에 대한 수많은 피처 값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피처를 뽑았다는 거고요. 각각 피처는 노멀라이제이션 돼야 돼서 G스코어로 노멀라이제이션 했고,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아까 400명 정도에서 트레이닝을 이제 시켰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이제 얼마나 애큐러트하게 맞췄냐, 얼마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DC 값 하나로만 하면은 4시간 반이냐 아니냐를 한 63% 맞추는데 플레이어만 가지고 77% 정도 맞춥니다. 그리고 6시간이냐는 플레이어만 가지고도 한 90% 맞춥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의사가 눈으로 보면 얼마나 맞추느냐. 이게 뉴럴로지스트 2명이 이제 따로따로 봐서 이제 에버리징을 본 건데 레이터 1, 2가 거의 50%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맞추는 것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잘 맞추는 거고, 이거는 이제 와이드 타입, 진짜 리얼 데이터에 저희 병원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학습시켜가지고 그대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다른 결과들은 어떠냐? 다른 데는 62%나 56% 정도의 센서티버티, 78%나 87% 정도의 스페시피티를 가지는 애큐러시가 저희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그 병원에서 이제 뇌졸중에 대한 아주 많은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온셋이 언클리어한 환자가 왔을 때 MR을 찍어서 온셋을 예측하고 그 예측한 거를 임상에 적용해서 실제로 환자 시술에 써볼 수 있는 그 기법에 대한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